대통령을 갖다 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만들겠다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통령 우리가 뽑은 사람인데 대통령을 갖다가 데드덕 만들어가지고 그 덕은 누가 보는데 3년 동안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총선에서 패배를 했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그럼 패배한 원인이 뭐냐?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성과를 내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이렇게 끌고 가 성과를 내면 되거든요. 지난 정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면 그만이에요. 예.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네. 정치 이거 아주 아니잖냐. 국교화하고 산업화 그 시대 지났잖아요. 그다음 민주화 사실 4년 전이에요. 더 중요한 건 2030들이 젊은 세대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잃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정치적 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 그걸 진보가 먼저 하느냐 보수가 먼저 하느냐 그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때 한참 올라갔을 때도 승리하기는 힘들거든요. 아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인구 구조를 봐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인구 구조라는 게 뭐냐. 지금 그 4050이 37%의 유권자. 아하. 그럼 60대 이상은 벌써 31%고 수가 적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메꿨냐면 이제 투표율로 메꿔왔단 말이에요. 예. 2030은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그 국힘에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깨뜨렸던 게 이제 이준석이었잖아요. 예. 이준석이 들어와서 그나마 2030의 한 절반 정도를 끌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친 거예요. 아하. 내치다 보니까 2030이 지금 2030이 이제 국힘에 붙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2030이 또 민주당 친화적이냐? 그것도 그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을 딱 보면서 조국, 뭐 이재명, 부정, 부패, 그다음 막말 이건 2030한테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뉴트럴하게 본다 하더라도 살짝은 누가 더 위대하냐면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 돼요. 여기서 예. 방해 전략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대들었니 뭐니 이래가지고 막 쫓아내고 맨날 그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망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네.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 또 국민의힘의 운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갖다 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만들겠다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통령 우리가 뽑은 사람인데 대통령을 갖다가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만들어가지고 그 덕은 누가 보는데 3년 동안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3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집중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 강해요. 지금 이번에도 의료 이것도 사실 대통령이 하려면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예. 할 수 있는 일도 많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레임덕, 데드덕, 레임덕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 안 되는 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권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선에서 패배를 했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럼 패배한 원인이 뭐냐?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다. 이 앞으로 이렇게 풀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면 돼요. 바꿔서 성과를 내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를 하면 전쟁 치르듯이 예. 내가 굽히면 진다. 패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양보하고 따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교훈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는 일단 데드덕, 레임덕 없다. 왜?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달라요. 네. 미국도 엄청나게 대통령 중앙 집권제인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본 겁니까? 법률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령 정치를 해왔고 그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패배한다라고 했으면 그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슈레더 수상이 독일에 그 총선에서 딱 패배한 다음에 마이크를 딱 대니까 시위하면서 우리는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이렇게 끌고 가 성과를 내면 되거든요. 일단은 뭐냐면 지난 정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면 그만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의료 이거 있잖아요. 이것만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것만 제일 잘 마무리 지어도
잘 마무리 지어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하하. 성과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럼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노동개혁이나 뭐 다른 개혁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개혁이다라는 것은 상대를 갖다 개혁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 같은 개혁의 주체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하.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태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태도로는 사실 개혁도 실패할 확률이 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번에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계속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예. 협상하고 타협하고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거, 스몰 석세스를 내고 그 스몰 석세스들이 계속 쌓여가면 그게 뭡니까? 정권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저쪽을 때려잡아야 돼. 저쪽을 갖다가 압살을 해야 돼. 예. 그냥 우리가 완전히 눌러버려야 돼. 밟아버려야 돼. 이런 생각은 민주적이지 않고요. 성공도 못합니다. 교수님 지금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릭 리 님께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 저희 나라도 예전에 미국 선거 때처럼 치열하게 선거 후에는 결과를 인정하고 이긴 당의 정책을 응원하고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 이거를 통과될 때 민주당과 맥케인처럼 했던 그거 우리나라는 불가능한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과거에는 좀 덜어덜어 됐었는데 예. 이번에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선거를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선거의 악재가 될까 그것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예. 이건 선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공동의 성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이걸 할 때 야당의 도움도 받고 라고 해서 이 공동의 승자를 만들어내고 그럼 그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 국민들이. 대통령이죠. 대통령한테 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안 주려고 하면 안 되거든. 줘야 돼. 상호 인정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일사 인정해야 되거든요. 기득권 집단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기득권 집단 맞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집단 아닌 집단이 어딨어. 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층이요. 하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은 계약 대상이고 난 주체야. 맞아. 이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 그 접근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아주 좋은 게 이번에 의정 갈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잘 바꾸면은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 쌓아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뭐 세상이 망하거나 이런 아마겟돈의 종말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각 당에서 지지자들 동원하기 위한 레토릭이지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자, 교수님 그래서 궁금한 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실 정치적 승리에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예. 그거 그렇고 내가 볼 때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뭘 보여줬냐면 선거 관리를 좀 잘해왔거든요. 나름 예. 잘한. 근데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실이 안 받쳐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지금 저쪽 달리기라는데 예. 막 달리는데 대통령도 없고 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 이야기는 업둥이 달리기설이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의정 네. 이종선 문제 이런 거 도대체 왜 이따 터뜨리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기한 민생 특보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줘야 되는데. 예. 대통령만 도움을 줬으면 일당도 가능했을 텐데. 일당까지는 힘들어도 예. 일단은 그 민주당의 단독 일당을 저지할 수 있었겠죠. 나는 그렇게 봐요. 예. 일당까지 힘들어도 단독 일당까지는 저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네.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왜냐하면 쟤네들은 그 위성정당 합쳐가지고 어쨌든 150석 넘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징적인 차이는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지금 국힘을 보게 되면은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영남권이거든요. 예. 선대본부장들 다 영남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동훈의 원맨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 민심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그 국힘과 그 정부 여당이 계속 우경우로 갔던 겁니다. 계속 우경화 돼가지고 홍범도 동상 이거 날리고. 홍범도는 다른 사람이고요. 그렇죠. 네. 그 홍범도 동상 날리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승만 동상 기념관 세우자부터 박정희 동상 세우자 하여튼 난리가 났잖아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쪽에서는. 저 사람들 도대체 뭔 중도에서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 가지고 수도권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수도권적인 시각을 갖고 당에 접목시킨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매번 이렇게 전멸을 하다 보니까 국힘이 당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지역 정당으로 이게 줄어들거든요. 예. 그걸 그 보완하는 역할을 갖다 훌륭하게 해온 거죠 이분이. 예컨대 뭐 도태어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아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아니 공선 통과했는데 부산에서 장애찬 딱 잘랐잖아요. 아니 지역 공선 통과인데 왜 잘라? 반발도 있지만 그건 잘라야 됩니다. 딱 잘라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관점을 갖고 당에다 접목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대체제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아. 거죠. 정치상명에 타격을 받고 어쩌면 그걸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예. 또 다른 한편은 지금 이분이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와버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경험 없이 법무부 장관의 검사 출신의 한동훈 장관이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감정 없이 봤을 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내가 이제 그분한테 좀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정치 이거 아주 아니잖냐. 아. 이 시대 끝났다라는 거예요. 산업화, 그러니까 예. 6.25하고 산업화 그 시대 지났잖아요. 그다음 민주화. 그러니까 광주가 언제적입니까? 80년대거든요. 몇 년 전입니까? 80년대면은 42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44년 전이에요. 44년 전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버먹고냐. 그게 더 중요한 건 2030들이 젊은 세대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잃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정치적 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 그걸 진보가 먼저 하느냐 보수가 먼저 하느냐 그 싸움이다. 여기를 누가 선점하느냐. 왜? 좀 지나면 4050도 이제 50이 이제 60이 되는 거고 10년 후면 바로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미래 정치 지금 이건 아니다는 거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국민들 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열받아서 찍는 거거든요.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정치를 기획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볼 때 한동훈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장기적 지금 그냥 바로 나왔잖아요. 구원 예. 교수로 그게 아니라 장기적 시점을 갖고 그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서사를 쓰는 작업들을 한번 해봐라. 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네.